지금부터는 내일 열리는 74주년 광복절 기념식과 또 대규모 집회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지금 벌써 하루 전입니다만 이 광복절 집회 분위기가 상당히 좀 무르익는 것 같아요. 네. 내일 어떤 집회가 있는지 우선 일정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끌고 있는 아베 규탄 시민행동에 따르면 내일 집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오후 6시부터 개최됩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0일 토요일에 첫 집회를 한 후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고 내일 집회가 5번째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10일 집회에서는 서울에서 15,000명이 모였고요. 내일 집회에서는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집결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달력이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최근 달력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력은 2, 3주 사이에 열렸거나 앞으로 열릴 예정인 반아베 집회 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15일 그러니까 내일 광복절에는 한국만 아니라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도 일본 시민들과 연대해서 반아베 집회가 열리고요. 내일은 특히 해외 교포들도 주축이 돼서 캐나다 토론토와 프랑스 파리에서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프랑스 파리, 특히 일본에서 열리는 이 반아베 집회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반아베를 외치면서 한국 국민들과 연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진행된 바가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 주최 측에 따르면 아베 규탄 시민 행동에 따르면 내일 집회에서 그 일본 시민들과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연대 집회를 할 예정이지만 일본의 그 시민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일본 시민 단체와의 연대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연대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그 촛불 집회처럼 뭐 부산과 서울, 서울과 광주 이렇게 해서 이원 방송으로 하는 그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도 없겠네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아베 규탄 시민 행동에서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고요. 그리고 중심 집회는 내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고 일본 집회의 경우에 일본 시민단체들과의 어떤 연대를 통한 집회가 아니라 그 일본에서 집회가 열리면 거기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그 영상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일 여론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우리 한국 여론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DHC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뭐 이용 교수라든가 이용훈 전 교수라든가 이런 그 뭐랄까요? 식자들의 얘기가 점점 나오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일본 여론은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저희가 지난 12일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때 일본이 그 한국의 광복절을 전후한 여론을 보고 대응책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한국의 여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외무성에서는 아예 광복절을 전후해서 한국 여행을 자제해라라는 권고를 자국민들에게 한 상황이고요. 지금 반아베 집회가 연일 열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반일 여론이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90년대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그 한국갤럽이 한 달 전인 지난달 12일에 조사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호감이 간다라는 응답이 12%에 불과했는데요. 이것은 91년 이래 최악의 상황입니다. 참고로 역대 두 번째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난 2005년도의 상황인데요. 당시에는 일본의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때였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건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을 독도 영유권 침범에 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이냐 아니면 아베 정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말하자면 적이라고 할까요? 지금 네. 뭐 전쟁, 경제 전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아주 치밀하게 이런 것까지 계산을 넣고 네. 이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화이트리스트의 배제 또는 결정 그리고 시행일을 8월 15일 네. 내일로 잡았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오는 그 한국 방문객은 더 늘었죠. 네.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린 바가 예,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화이트리스트, 한국도 화이트리스트를 발표를 했죠. 네, 그렇죠. 일본을 배제를 하겠다. 28일쯤에는 일본 내 화이트리스트가 시행이 되고요. 네, 우리는 이제 9월 중에 되고. 맞습니다. 이거 점점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니만큼 내일 광복절은 물론이고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가 이 양국 간 갈등이 지금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고심하는 것이 그 사이,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사이가 바로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연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검토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이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북아시아 안보를 흔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장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일본은 또 이것을 연장한다라는 희망안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라는 여론이고요. 아예 국민청원을 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근데 이 지소미아를 그 중단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일본 측에서 얘기한 것. 네, 근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오고 간 그 정보 교류를 보면 네.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본이 지소미아를 중단하는 것을 반대한다. 네, 이것은 오히려 지소미아 폐기라는 그런 한국 내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이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이 동향들을 면밀히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 7월 1일에 이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이 과연 우연하게 돌치 발언으로 나온 것이냐, 그리고 네. 일본이 8월 15일을 겨냥해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검토한 것도 우연의 일일 것이냐, 그거 아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은 결국 한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했고 한국이 동북아시아 안보를 흔든다라는 예. 명분을 역으로 제공할 수 있는 네. 우리 역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그렇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가 아주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맞습니다. 취재된 게 있습니까? 예,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내일 광복절 경축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예.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느 때보다 한껏 치솟은 한일 갈등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시선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내용과 의미도 관건이지만 어떤 수위에서 경축사가 나갈 것이가 관건입니다. 광복절 연설문의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제국주의에서 해방됐다라는 의미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본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지금 상황이니만큼 일본을 좀 강도 높게 지적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인가, 숨고르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강경 대응으로 갈 것인가, 이 표현과 어조 등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들어선 지 2017년과 18년과 19년 올해까지 네. 세 번의 광복절을 맞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7년과 18년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네, 취임 1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있었던 제 72주년 광복절 기념사 같은 경우에는 취임 1년 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취임 1년차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 핵심적 의미로 쓰인 단어들을 분석한 그래픽이 나오는데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앵커께서 보시기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들이 어떤 것인가요? 물론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주권, 진정한 시작, 대화, 평화, 다시, 유적지 등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예. 당시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의 주권 시대가 열렸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촛불과 국민주권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예. 남북 평화에 대해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면서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북한 붕괴나 흑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한일 관계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역사 문제를 덮고 갈 수 없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취임 2년차 경축서도 한번 보자. 네, 취임 2년차는 73주년 광복절이었고요. 화면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로 분석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의 메시지는 그 유명한 평화가 경제다였는데요. 예. 화면에 보시면 지금 남북 함께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실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평화, 완전한 비핵화 이런 단어들이 주로 보이는데요. 당시 문 대통령은 2018년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한 차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면서 남북 평화 체제 정착에 대한 메시지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 2년차 취임 2년차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을 다소 강경 대응하는 그런 메시지는 없었고요. 네. 오히려 아베 일본 총리와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네. 그 협력은 결국 북일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7년 취임 1년차 때는 내부 결속, 네. 사회 통합을 주로 메시지로 던졌고 네. 취임 2년차 작년에는 남북관계 평화를 강조를 했다면 지금까지 그 1년차, 2년차 이런 그 경향으로 볼 때에 내일 광복절 축사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상황인 만큼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 이런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2017년과 18년의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른 내용은 일단 빼고 한일 관계의 측면만 보면 일관된 흐름이 하나 보이는데요. 네. 이 한일 관계를 남북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그 측면에서 포착하면서 한중일, 한미일 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외적인 구상이 엿보였습니다. 예. 이게 취임 2년차까지는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됐었는데 3년차에 들어서 이것이 좀 삐걱됐죠. 삐걱된 원인이라면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기보다는 그간 그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일본은 다소 배제되어 있다는 판단을 일본 정부가 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아베 정부가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패권의 틈바구니에 좀 끼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의 좀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이 대외 구상을 어떻게 좀 변경할 것인지 또 동북아시아의 문명사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인지 특히 대일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대화 의지를 피력할 것인지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지를 받아들었다라고 네. 생각이 계속 되는군요. 내일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